안녕하세요. RNN을 이용한 주가 분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 단순 신경망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RNN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RN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경망,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에 대해서 이 신경망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오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편의를 위해서 이 화소를 크게 해서 인풋이 최대한 간단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신경망 자체를 겉에서 이제 보는 모습입니다. 이 모양은 요 그 개별 화소를 하나하나 그 인풋 벡터로 받아서 이제 신경망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신경망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망 내부에서 요 레벨에서 이제 이 신경망이 요 숫자의 패턴을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 패턴과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조합이 되면, 요 숫자는 아마 5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인풋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아까는 이제 5를 예로 들었지만은 실제는 0부터 9까지 9개의 숫자의 인풋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풋 입장에서는 요 각 숫자를 인풋 벡터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요 매핑하는 게 결국에는 화소가 있는 부분은 1로 잡고 없는 부분은 0으로 바꾼 다음에 요 녀석을 하나의 벡터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벡터를 모으면은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에서 이제 9까지의 입력되는 숫자가 0 하나는 요렇게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9라는 숫자는 화소를 풀어서 쓰면 벡터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풋은 이제 전체로 이제 넣기 때문에 요게 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행렬의 모양으로 그 입력이 된 입력 벡터들, 입력 화소들은 가중치를 만나서 가중치와 곱해진 다음에 이런 신경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신경망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입력된 화소들의 패턴을 형성함에 있어서 특정 패턴을 형성할 때의 이 강도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1에 가까우면은 어떤 화소들이 어떤 특징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강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이 되고, 요 값이 낮다는 거는 어떤 화소들이 어떤 패턴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화소는 영향력이 낮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 함수의 시작을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로 했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 때는 이런 그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찾아내었고,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렐루라든지 하이퍼탄젠트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 함수들을 바꿔가면서 모델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학습을 할 때 내부의 이 그 신경망의 값이 가중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 값과 비교를 해서 오차 역전파를 해서 한 뒤에 그 가중치 값을 변화시키는 요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이 가중치 값, 요것이 이제 신경망을 이루는데요. 요 가중치 값은 최초에는 랜덤으로 주어집니다. 0과 1 사이의 랜덤 값으로 주어지고 그 0과 1 사이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활성화 함수 값이 그 변하는 부분이 0과 1 사이에서 값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그 x축의 그 양극단으로 가면 활성화 함수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이제 그 0과 1 사이에 모으려고 요렇게 그 가중치 값을 0과 1 사이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랜덤 값으로 이제 주어졌다가 이제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하면 훈련을 시작을 하면은 요게 그 에폭스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가중치 값이 변합니다. 변하면서 이제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폭이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보시고 나면은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가중치 값입니다. 가중치 값의 그 평균이 요렇게 이제 한 값으로 요렇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오차입니다. 오차. 타겟과의 오차 값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최초에는 오차가 컸다가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오차 값이 낮아지죠. 오차 값이 낮아지면서 가중치 값은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숫자의 예측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진행되더라도 나머지 숫자는 맞는데 8이 안 맞고 있습니다. 9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나니까는 이제 전체 숫자가 이제 맞아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 이제 그 가중치 값이 조정이 된 그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최초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 값이 이제 벡터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신경망을 타서 계산이 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값이 계산되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그 학습을 끝낸 가중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값이, 그러니까 맞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인 값들의 조합으로 이제 최종 값이 0.5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정교화된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역산을 하면은 5라는 값이 나오고, 요것은 그 입력된 숫자와 그 정확한 값이 맞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심플한 신경망의 동작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RNN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았던 그 심플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5를 이제 했는데 이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로서의 5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신경망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5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느냐? 5 다음에는 6이다. 6 다음에는 7이다. 1, 2, 3 다음에는 4가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퀀셜한
그런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다음 거를 예측을 해보는 그런 모델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은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할 때, 내지는 이제 시계열로,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 주식 같은 경우에 일자별로 시간이 흘러갈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데이터는, 그 다음 날 값은, 그 다음 날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그 RNN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처럼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 거고, 주가처럼 타임 시리즈로 올 때 그 다음 타임, 그 다음 순번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문장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측을 이제 해야 되는 문장은 다음 단어 더가 나오면은 다음은 이제 캣을 예측을 해야 되고, 고양이가 나오면은 앉았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앉았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on이라는 이런 단어가 예측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RNN 모델로 타임 시리즈에 대한 예측 모델이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입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3일간의 데이터, 3일간의 주가가 130, 120, 140 이렇게 주어졌고, 제일 마지막 4일째에 150불을 예측하려고 하면 요 녀석은 이제 130을 읽고 120을 읽고 140을 읽은 다음에 이 세 개를 읽은 다음에 3일을 읽은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날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통해서 다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것은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그 앞에 문장 예측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끝나고 다음 문장을 막바로 예측을 하는데, 타임 시리즈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리커시브하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 되고, 요렇게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식 하나로 나타내면은, 식으로서는 이제 이런 이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RNN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마지막에 WYH라고 하는 세 개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고, 은닉층에 나오는 HT-1이라고 하는 이게 HT를 구할 때 필요하게 되는 과거의 자기 자신의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요 HT-1과 HT가 이제 순환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2를 구할 때는 1이 필요하고 3을 구할 때는 2가 그 직전의 값이 들어가서 요 현재 값을 구하게 되는 그 식을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가 예측을 위해서 그 RNN을 만들 때 이게 너무 이제 그 데이터 방대하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화면에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최대한 이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 3일로 잡고 예측하는 날은 4일째 데이터를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성화 함수 안에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130이라고 하는 이 값이 그냥 들어가면은 그 활성화 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1이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이제 0과 1 사이의 범위가 나오도록 정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민맥스 범위 안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정한 그 0과 1 사이의 값 소수가 나오도록 요렇게 이제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는 훈련용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날의 데이터가 주가가 타겟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주가 분석의 경우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3일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140달러라고 하는 이 돈을 벡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 심플 신경망에서, 간단한 신경망에서 숫자 5를 그 뭐 15차원의 벡터로 그렇게 이제 만든 것처럼 140달러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런 식으로 벡터화를 시켜야지 안에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요 인베딩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어쨌든 인풋 데이터를 벡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RNN 셀이라고 불리는 요 녀석이 이제 요렇게 1, 2, 3으로부터 오는 요런 과거 정보가 녹아 있는 그런 셀이 되는 것이고, 요렇게 이제 벡터화된 이 140달러라고 하는 돈이 이 130과 120이 섞인 이 세 번째 셀과 혼합이 되어서 결과 아웃풋 값이 나오는 것이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150달러라고 하는 돈을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째 날에 그러면은 그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30달러였기 때문에 130달러라고 하는 이것을 정교화시켜서 0.3으로 바꾼 뒤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벡터화 시켜야 됩니다. 0.33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벡터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벡터화 시키는데 이제 필요한 도구가 요런 WXH라고 하는 신경망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요 녀석은 최초에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랜덤하게 만들어져서 요 녀석을 행렬 계산을 해서 인풋 벡터, 인베딩 벡터로 출력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단순 신경망에서 봤었던 5라는 숫자가 그 픽셀을 읽어드렸을 때 벡터로 0, 1, 1 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모양의 요 녀석이 이제 인풋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값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가 나왔고, 요 녀석은 과거의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원 스텝 기준으로는 이 앞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과거 정보로 갖고 있는 게 전부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면은 0을 더했기 때문에 그냥 인베딩 벡터 그 값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식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걸 가지고 시그모이드 신경망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신경망에 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어떤 소수점, 그리고 요 값이 이제 0과 비슷한 이제 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0.5에 가까운 요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날은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최초에
우리가 과거 정보로 들고 있었던 0이라고 하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 임베딩 벡터의 영향을 받아서 신경망을 통과해서 요 값으로 이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째 날에 이 히든 스테이트 T1의 값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첫째 날은 주가가 $130였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임베딩 벡터를 만들었던 WXH라고 하는 이 행렬이 랜덤한 의미 없는 행렬이기 때문에 실제 학습하기 전에는 이 값도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학습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는 $130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5차원의 벡터로 변환이 되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기억을 한다. 별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둘째 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20입니다. $120는 전체 주가 범위로 봤을 때 최소값이기 때문에 정규화시키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0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벡터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input weight WXH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 신경망을 적용을 하면은 0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은 이렇게 벡터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벡터 값으로 변환이 되어 가지고 둘째 날에 $120가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이고, 인풋으로서 정의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T1 전날에 있었던 최종 결과물 $130가 저장된 요 값을, 요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을 할 때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히든 웨이트라고 하는 히든 신경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망이 요 값의 패턴을 읽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랜덤하게 만들어진 값이고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값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이 되고 가중치가 변화되어야지 최종적으로 그 패턴을 읽어드린 그런 신경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을 하면 둘째 날 같은 경우에 중간 결과로서 이런 모양이 계산 결과가 나오고, 요것이 지금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WXH와 XT를 계산한 결과가 임베딩 벡터 0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히든 신경망, 히든 스테이트 웨이트와 HT-1 이전 값이 녹아있는 요 값을 이제 곱한 거가 요렇게 표현이 되었고, 요 두 값을 더한 게 중간 결과로서 요 값이 되는 것입니다. HT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 함수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요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시키면 최종적인 2일의 결과, 2일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일은 결국 $120라는 인풋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 2,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의 히든 스테이트 T1은 주가가 $130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둘째 날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 값은 요 안에는 첫째 날은 130이고 둘째 날은 120이다 라고 하는 게 실제는 아니지만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정보가 혼합되어서 섞여서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2를 구함으로써 둘째 날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140달러를 입력으로 받아서 네 번째 날에 150달러를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으로서 140달러가 들어오고 요것을 정교화시키면은 0.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것을 벡터화 시키기 위해서 input 신경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행렬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 말은 셋째 날에 140달러가 이런 식으로 벡터화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이일제와 동일하게 이 히든 스테이트 웨이트, 히든 스테이트 신경망을 히든 스테이트 벡터 이전 값입니다. T2와 행렬 연산을 해서 행렬 연산을 한다는 게 이제 신경망을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경망 적용을 해서 중간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 식이 마찬가지로 WXH와 XT를 계산한 값이 요게 인베딩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망의 이전 값을 적용을 한 게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중간 값을 한 번 더 활성화 함수에 적용을 시킨다. 활성화 함수에 적용을 시키면은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시키면 요 값이 중간 계산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서 요 값이 나오는 것이고 이 값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값이 녹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녹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날이 제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을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원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하나의 결과값 스칼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5차원의 신경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WIH가 되는 것이고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신경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녀석을 행렬 연산을 취하면은 요게 식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WIH의 HT를 이제 행렬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Z라는 표현으로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0716이라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정교화된 값이기 때문에 정교화된 값을 다시 주가로 환산을 하면 역산을 하면은 122라는 값이 나옵니다. 12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원래 나와야 되는 150달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오차를 가지고 다시 오차 역전파를 시켜서 이 가중치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복을 하면 계속 반복을 하면은 가중치 값들이 신경망이 변해서 요 예측 값을 이제 실제 값과 더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앞서 보았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전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성 객체들을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주가가 들어오는 값이 되고, 그리고 이 들어온 주가를 정규화시키게 됩니다. 정규화시켜서 계산을 위해서 벡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고, 벡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신경망이 WXH 신경망이 되고, 요게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력 값으로서 그 인풋 정교화된 그 인풋 값이 요렇게 벡터화 되는 것입니다. 벡터화 됨으로써 이제 차원을 높인 풍부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이전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HT-1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벡터가 있고, 요 녀석은 WHH라고 하는 신경망을 가져서 요 신경망을 통해서 요 과거 정보의 패턴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읽어드린 그 결과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인풋 벡터와 이전 정보를 패턴을 읽어드린 요것을 더해서 신경망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일 경우에는 이것을 한 값으로 다시 변환을 해서, 한 값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신경망이 WYH 신경망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적용을 해서 정교화된 출력값이 나오고, 정교화된 출력값이 나오면은 이것을 역산해서 최종적인 주가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경우를 이제 보는 거죠. 첫째 날의 경우에는 $130가 들어왔고, 들어온 $130는 0.3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교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0.3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임베딩 벡터화 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이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는 H1일 경우에는 Day 1에서는 스텝 1에서는 이전 정보가 없습니다. 이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HT-1은 이때는 0이 들어오는 것이고, 0을 신경망에 적용을 시키면 어차피 이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계산 결과로서 요 둘 값을, 이 값과 이 값을 이제 더하고, 더한 값을 활성화 함수에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스텝 1, 데이 1의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 날은 이제 $130이다. $130인데 첫째 날이기 때문에 앞에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20입니다. $120를 정교화시키면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0을 다시 임베딩 벡터와 인풋 벡터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차피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전 값을 가져오는데, 이때의 이 이전 값은 이제는 T2에서는 이제 T1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 단계에서 만들었던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WHH 신경망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 행렬, 이 신경망에 의해서 요 녀석의 패턴을 읽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읽어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일제의 최종적인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제의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제 $120라는 것과 그 전날에는 $130였다라고 하는 게 녹아 있습니다. 수학에 덧셈으로써, 값의 덧셈으로써 녹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로 들어가면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은
140달러고 140달러를 정교화시키면은 0.6이 되는 것이고 이 0.6을 다시 벡터화, 임베딩 벡터화 시키면은 요렇게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전 값을 가지고 올 때 이 이전 값은 H2에서 계산했었던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요 값을 이 신경망에 적용을 하면 요렇게 다시 새롭게 패턴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더해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시키면은 스텝 3에서의 최종적인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값 안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값이 요 값 안에 같이 녹아들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요 값을 다시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WYH 신경망을 적용을 해서 한 스칼라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0.076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나오고 요거를 역정교화시킨 값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122달러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2달러라고 하는 것은 타겟 값과는 굉장히 이제 먼 값이기 때문에 학습을 이제 해야 되는 5차 역전파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WYH와 WHH 그리고 WXH의 이 행렬에 들어가는 가중치 값들을 이제 갱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RNN은 이제 다음 값을 예측의 정확도를 올려서 다음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